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승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 수능 특강으로 만점의 꿈을 이루어보는 34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사회사상 파트에 들어온 단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벌써 우리 이만큼 왔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사회사상만 잘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 사회사상의 첫 관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있는데요. 자, 이들에 관련해서 우리 교재 어디 준비해야 되는지 공지하고 갈게요. 자, 오늘의 강의 수능 특강에서 14단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64쪽부터 175쪽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이까지 지금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풀이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요. 기본 문제 제외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야말로 실전 감각을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문제를 스스로 풀거나 예습 삼아서 확인해보고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다른 강의를 활용한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수능 기출 플러스에는 25강에 사회사상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그만큼 지금까지 수능 문제를 보자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련된 문제요. 잘 출제됐어요. 한 문제씩 종종 나왔었는데 이 문제들이 어떤 이론적인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얘기거리는 많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 자체가 정답과 오답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명확한 그 맥락상 오답이 이렇게 가려지는 구도였어요. 그 구도가 정형화되어서 쉬운 편이었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사상 기본에 그중 하나로 넣었었는데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에서도 한 단원으로 아예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27강에 있는 기본 사회사상 파트의 내용도 잠깐 참고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상의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데요. 오늘 강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 공지했고요. 그럼 우리 그 전반적인 오늘의 사상에서 이야기할 그 흐름, 배경이 되는 것들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왜 등장하게 된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무슨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올까? 뭘 할까 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가 이러한 사상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토대부터 얘기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자유주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토대를 이해해두면 이야기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키를 얻게 돼요. 자유주의에서는요, 우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신뢰하려는 입장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엄하게 존중해야 되는 인간 존재들의 어떠한 특성을 주요하게 잡아서 얘기하느냐? 개개인들의 이성 능력과 그들의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개개인들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맥락을 읽어 나갈 때는 그 속에 개개인들의 자유 자체를 존중해주고 보장해줘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또 깔려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어서 보면은요,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옹호해 주는 입장으로 연결되고 발달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개인주의와 연결시키고 정치적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도 기본 토대를 이루어줘요.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당연한 서술로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어주는 것들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요걸 바탕에 둘게요. 그럼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공동체주의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있다면 이 둘 중에는 부등으로 표시할게요.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개개인들은요, 공동체의 가치 내에서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함께 향유해야 되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역사나 문화의 맥락 속에서 개개인들이 살아야만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전체적인 흐름이 되고요. 앞으로 자본주의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결론에는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수능 특강을 보면 쭉쭉 읽다 보면 이 얘기가 이 얘기였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은 게 여기에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함께 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요런 맥락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그릴 건데요. 제가 표를 항상 잘 못 그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자유주의의 토대를 앞에 흐름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자유주의적인 사상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연법적인 기본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자연법이라는 것이 철학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용어가 자연법이에요. 근데 제가 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아봤는데 굉장히 서술도 길고 영역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자연법적인 기본권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서술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기본권을 부여받았지요. 앞에도 말했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부적인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연법은요. 실정법이나 제도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 그들이 누려야 될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좋겠어요. 먼저 자유에는 외적인 자유가 있고요. 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존엄한 인간들은 어떠한 자유를 누리느냐. 우선 외적인 자유는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는 혹은 부당한 강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성숙한 단계죠.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거나 강제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인간이 자신의 합리성을 지배하는 욕구나 욕망, 감정 등을 혹은 충동 등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내적인 자유예요. 나 자신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 자유를 누린다 함은
어떤 방탕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합당한 방법이겠다, 합당한 정도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내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내 감정이나 이 욕망 등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나 욕망, 충동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서 생각하고 천부권적인 기본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들은 이러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가면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인간을 이렇게 존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의 그 개개인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의 문제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도덕 시간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아무리 개개인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죠. 이들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논리적인 기반을 정해보면은요. 우리 교재는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유기적 상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기적 상관성,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것은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공정성과 위해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개개인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권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해의 원리라고 한다면요.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 그 타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해가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개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시켜주는 의무 혹은 책임을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역할의 유기적인 상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자유주의자들도 엄격하게 견지하고 있다라는 걸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결론으로 3번으로 가보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아직 이론상으로는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공동체주의와의 조화를 강조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와 조화를 하느냐? 그러면 개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개인의 자유는 사실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여기서는 공동체라고 표현할게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공동선, 공동체주의와의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문제도 나올 건데요.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을 들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공리주의의 명제 생각해 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의 기본적인 전제를 보면 개개인들의 차원에서 쾌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옳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땅히 추구할 만하고 그것이 이 타인과 이 사회에도 쾌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개개인들의 쾌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입장과
전체 사회가 이익을 누려야 된다는 사회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이 함께 조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계약론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는 어때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이 계약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보면 우선은 기본권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합의와 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들이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 보면 그들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데 모두 다 동의하겠다라는 계약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를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러한 사회,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약속과 책임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요 1, 2, 3번 이야기한 것은요, 제목으로 치자면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들이나 그에 관련된 방침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유주의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옆에다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죠. 공동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흐름 속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개인 자체보다는 공동체 혹은 공동선을 더욱 중시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공동체, 그들의 역사, 문화 속에서 개개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그러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중시해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대성. 이거 중요하게 하고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나의 자유 자체를 추구하는 권리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헌신과 책임을 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거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외울 거냐? 외울 만한 대상은 아니죠.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라고 그때 딱 깨달아질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정도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들,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들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은 사회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자, 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에 의해서 개개인의 자아의 구속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범위 안에 속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 개인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개개인의 자아마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로 구속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전체주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견제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보다는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게 될 경향,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그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동체주의에서는 이 정도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남은 부분에다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통점 얘기해 볼게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통점은 뭘까?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라.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개개인들의 그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둘의 공통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한 삶, 이걸 배제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살기 좋은 사회나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모두의 공통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겠어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공동체주의까지 그만큼 많은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논하면서 자, 이제 우리는 남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들 뭐가 있는지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좀 표현이 어렵게 하지만요. 오류 가능성의 원리.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그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한 것에는 충분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점들, 그런 부족한 점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타인의 지적이나 혹은 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야만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그 속에서 모든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타인의 비판을 수용해야만 된다라는 입장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들을 보면은요, 혹은 개인들 사이에서도 보면 그 사회 현상이나 혹은 개인들의 문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경향이 커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진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 모색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관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주의 얘기할 때 그랬죠. 공동체의 입장만을 얘기하다 보면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가치 일원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한 가지의 가치로 획일화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 그리고 개개인들 혹은 집단의 독선과 아집.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 함께 가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다원주의에서 관용이 필요한 이유, 그 앞에 공동체주의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모색해 봤고요. 그 이전에 먼저 자유주의 이야기가 길어졌던 이유는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정치, 경제, 사상을 이해하는 데서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관련된 14단원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재에서 심화탐구 자료를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볼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깨끗이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169쪽 찾아주시면 돼요.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이 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잘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밀의 입장은 공리주의에서 한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넘어가더라도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회사상 파트에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 입장이 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굉장히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개개인들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이게 만약에 연계됐을 때의 문제잖아요. 이게 연계된다면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밀이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 제시문 자체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밀의 단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전체 맥락 속에서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입장을 찾아내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밀이야? 어머 나 미래 이런 부분 정리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딱 중요한 공부법이 아니에요. 한번 다음 글을 이어서 보면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 안 된다. 중략 다음,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다. 절대로 침해하지 말아라.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다음 제시문 보겠습니다.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맥킨타이어 자료로 제공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덕윤리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는 현대 덕윤리에는 맥킨타이어라는 이름을 제가 알려줬었어요.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덕 윤리에서는 다름 아니라 전통사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여러 요소들 배경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덕 윤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공동체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공동체주의의 이 제시문이 등장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 있어요.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속한 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사회 속에서의 나를 강조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혹은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어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속한다. 소속감. 따라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야 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맥락을 절대 피해가지 못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제시문까지 한번 더 읽어봐요.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과거를 안고 태어난대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주의자거나 자유주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 내에서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있어요.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 이 책 제목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덕윤리 이야기하는데 덕윤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동체주의다. 그 과거 속에서. 이 제시문이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되게 재밌고 좋은 제시문인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덕윤리 따로 공부해? 맥킨타이어 외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 공동체주의라는 맥락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자, 이 정도면 워밍업이 됐어요.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기본 문제 여러분들 예습으로 풀고 실전 문제부터 풀겠어요. 실전 문제는 172쪽부터예요. 1번입니다. 2013학년도 대수능. 제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문제는 굉장히 패턴이 많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잘 보여줘요. 가와 나 사상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그랬는데 가 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인 유대에 필요한 덕목을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 출제자가 어떤 원전에 의거한 것을 잘 추리고 요약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여러분들도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죠. 공동체, 그 속에서의 관계,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이거 얘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에서 가장 잘 언급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나번 볼게요. 나번은 오히려 공동체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네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이 각자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이렇게 해놓고 기역, 미음 중 옳은 거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선택지로 보겠습니다.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는 원자적인 개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라고 본다. 원자적 개개인들, 하나하나 흩어진 개개인의 원자들이 단순히 결합한 게 사회야. 그 사회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된 거야. 가장 기본 단위는 개인이야. 근본이 되는 건 개인이야. 라고 보는 이 원자적 개인들을 이야기한다면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원자적이라기보다는 빨간색으로 써도 보이겠죠. 유기적인 관계 혹은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해서 개개인들과 그 개개인들의 공동체 속에서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틀렸어요. 나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유기체적 결합체라고 본다. 유기체는 어디에 쓴다고요? 공동체주의에 잘 써요. 그래서 틀렸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는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자율적인 선택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래서 틀렸고, 나는 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건 공동체주의였죠. 그런데 가는 나에 비해서 시민의 연대의식과 사회에 대한 헌신을 더 중시한다. 이거 제가 필기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죠? 가가 나에 비해서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의식, 서로 끈으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에 대해서 헌신해라 라고 하는 건 미음번이 정답이겠죠. 이런 문제는 꼭 끝에 정답이 있어요. 끝까지 다 읽어봐야 정답이 나와요. 네. 그렇게 구성됐는데요. 5번 이렇게 푸는 거 어때요? 그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막대하게 봤었던 이론을 피한다면 문제는 잘 풀렸을 텐데요. 그럼 우리 이제 2012학년도 대수능 기울모의평가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가야 될까?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지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기원을 갖는다. 감 오네요. 개인의 정체성과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는 단순한 결사체, 원자적인 개개인들의 단순한 결사체 이상의 것이다. 뭐겠어요? 공동체주의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면 여기 원자적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공동체주의는 원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관계적인, 유기적인, 연대적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개체성보다는 인간의 사회성에 주목한다. 원자적인 개체성보다는 사회성. 디귿번 갈까요? 개인에게 어떠한 희생도 요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미리 같은 사람한테 느껴지죠. 자유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디귿번에 관련된 걸 빼주면 돼요.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해.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야. 요거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리을번도 빼줘야죠. 기역과 니은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야, 쉬운데요? 아닌가? 3번 한번 볼게요. 우리 수능 특강의 이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쉬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국가를 형성할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과 자신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시문의 원전은 로크, 로자예요. 로크의 통치론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착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해설지 보고 나면 어머나 어떡해. 나 이 제시문이 로크인지 전혀 모르는데 나 공부 잘못했나 봐 하고 또 불안을 타요. 절대 불안 타지 마세요. 이 문제를 낸 의도가 이게 로크인 걸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 계약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족한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선택지를 보면서 정답으로 가는 길이 확실히 열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볼까요? 선택지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이익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판사하면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는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있다 그랬죠. 하지만 또 그 계약 내에는 공동선을 수호하겠다라는 계약도 들어간 거여서 두 가지가 조화되는 관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보다 뭐가 더 이런 표현을 조심해줘야 되죠. 예, 공동체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2번 정치 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은 어때요? 정치 권력이 필요할 수 있죠. 왜?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함을 이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개인은 권리 행사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해해야 된다. 맞네요. 개개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와 함께 공동선을 함께 지키겠다라는 의무를 같이 이루는 개인주의적인 입장과 공동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입장과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까 정리했던 그 맥락을 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 맥락 자체로도 문제 풀이 가능하다 하는 친구 두 부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도 좋아요. 자, 그럼 4번 갈게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사회계약에서의 입장은 개인의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개인들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간섭은 되도록 배제하는 게 좋겠죠.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모습에 들어가고요. 5번은 어디예요? 이건 해겔이에요. 해겔이 생각한 국가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5번과 4번은 우선 정답 푸는데 관련성 없고 빼주면서 3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4번 가볼게요. 기업과 니은은 어떤 용어이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접한 정보나 자신이 처음 접했을 때 가진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형성된 고정적이며 변화되기 어려운 평가 및 견해로 그 견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니은이 뭔지 한번 볼까요? 니은은 대개 어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않은 생각으로 논리적인 비판이나 사실의 반증에 의해서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각각 선입견과 편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용어 정리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죠. 기억번, 판단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편견과 선입견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요. 그렇죠? 보완하는 게 아니라. 기억번을 빼주고 니은번, 사람들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게 하는 게 편견과 선입견이고요. 디귿번, 타인과의 갈등을 초래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입장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리을번 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타인을 평가하게 된다. 이건 지극히 비합리적이잖아요. 바꾸기도 어렵고 그것이 명확하지도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니은과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5번 선택지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이제 기억을 이렇게 뺐었는데요. 디귿, 리을 들어가고 니은도 맞느냐 아니냐 그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그 선택지 구성상의 어떤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번 가볼게요. 페이지 바꿔서 5번. 제시문이 긴데요. 여기에서 명확한 거 한 인류학자는 나이지리아 티부족에게 햄릿을 이야기해 주면서 햄릿의 작은 아버지가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은 자기 해석과 그 부족이 이야기하는 해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들은 햄릿이 작은 아버지가 그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한 건 나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들 마을에서는 형이 죽으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어떠한 사회 특수한 상황이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을 뭐라고 하겠어요? 다원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요. 이 선택지 하나하나 해석할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1번은 가치 일원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2번 가볼까요? 개인이나 집단의 원칙과 신념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에 들어가지요. 나머지 선택지는 한번 볼까요? 3번. 모든 지역의 문화를 부정하고 하나의 세계 문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가면은 이걸 말로 일원주의로 가고 있고 4번에서는 자국 중심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5번으로 가면은 동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5번 정답 2번. 자, 이렇게 서로에게 동등한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해본 거고요.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수행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번에서는 자유 및 상황의 다양성이 허용될 때 개별적인 활력과 고도의 다양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독창성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짓밟는 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번에서는 연대의 책무와 그것으로부터 기결되는 공동체의 연고가 깊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쭉 읽어봤는데 가번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번에서는 연대, 책무, 공동체주의라는 걸 알게 됐죠? 수능형의 문제네요. 그럼 기억, 미음 중 옳은 거 골라보래요. 가볼까요? 가는 공동체는 개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역사와 전통의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제안해서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제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번일 거고요. 또 틀렸고 나는 자칫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동체로부터 부여된 것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다. 이거는 또 개인주의 관련된 얘기네요. 또 정답 마지막에 있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둘 다 모두 같다. 5번. 서술지가 길게 연결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틀려요. 그래서 5번 둘 사이의 공통점 괜찮죠? 그럼 7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는 A의 예, B의 아니오로 가고 있는데요. 중립적인 국가를 추구하고 있죠. 자유 보장을 위해서. B번, 2번 가면은요.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적 인권으로 보장할 것을 당연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라고 이제 해줘야 되죠. 그럼 3번. 기회평등을 중시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 해당된다면 예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는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는 3번이 되네요. 4번. 공공선의 실현을 개인이 존중하는 이유라고 보는가? 요거는 공동체주의죠. 5번 갈까요?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만 그러면 공동체주의죠. 그래서 순서도가 맞는 것은 오로지 3번 뿐이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 출제 가능하겠네요. 8번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고요. 나번에서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에 대한 입장 설명이 옳은 것은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철폐를 주장하는 건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2번에서는요. 공동선은 개인의 선들을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헌신과 책임을 중시하죠. 3번, 가는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개체성. 바뀌었네요. 4번, 가는 자유와 권리, 나는 연대와 덕성을 중시한다. 어때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나 모두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빠져줘야 되겠죠. 가번만 해당되겠네요. 어때요? 문제 풀어보니까 그야말로 훈련이 되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집중해서 주의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로 만점을 향한 또 하나의 이론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